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충북 중소기업 최병은 회장님을 모시고 지역 중소기업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방송으로는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재로 두 번째입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도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중소기업 회장 최병윤입니다. 늘 우리 중소기업과 송수항공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또 소상공인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또한 임기 동안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올해 4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제 10대 충북 중소기업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시죠? 네. 네네. 뭐 두 번째 맡게 되시면서 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 어떠신지요? 제가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처음에 맡아서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가지고 네. 이렇게 지역 본부를 운영했는데 막상 제가 지금 4월 달에 취임을 해서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이 수장으로 계시지만 그때하고는 완연하게 틀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워낙 그 현안 문제 해결에 위해서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시다 보니까 충북본부도 굉장히 바빠졌고 저 또한 시간을 많이 내서 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 지역본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북 지역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임한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주로 우리 충북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 노란우산 공제기금 네, 운영하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TV 홈쇼핑 그 지원 사업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대행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현황이나 시장 조사 이런 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 규모가 지난 제가 4년 할 때보다 모든 부분이 뭐 몇 배 이상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역 중소기업의 그 현황을 좀 대변도 하고 또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충북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그 원래는 이게 이제 전국 대회가 네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5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는 주로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 사실 표창 대상자들이 오는데 그 미처 가지 못하고 이제 전부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이제 충북만 별도로 또 각 지역별로 이 중소기업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23일 날 했는데 네. 올해 이제 그 표창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창출했던가 추출을 많이 했던가 사회에 기여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표창을 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예, 근데 예. 올해는 대통령 표창, 뭐 총리 표창 해서 2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간 뭐 축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하는 사업이 해마다 하는 그 축제지만 올해는 또 예년보다 좀 더 이렇게 활발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축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충북 지역은 뭐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타 지역보다 이제 뭐 대기업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좀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잘 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참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지역 경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북 중소기업의 현실 우리 회장님께서 두 번째 느끼시는 회장으로서의 느끼시는 그 체감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그 전국 비율 해보면 네네. 중소기업 수가 3%밖에 안 됩니다. 충북이.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한 19,000개밖에 안 돼서 한 3% 수준이거든요. 네. 모든 게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 중소기업이 그래서 뭐 충북에서는 하는 역할이 그렇죠. 뭐 경제를 이끌어가는 네.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크질 않고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고 경제가 녹록히 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 그 충북 기업, 중소기업들이 좀 잘 돼서 충북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국민들이 다 힘들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벗어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그 체감 경기 조사를 했는데 네네. 그 상반기도 좀 예년보다 좋아졌고 네. 하반기도 또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소기업이 살아야지만 물론 우리 지역 경제가 또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주 5일제 근무, 그다음에 그 수당, 네.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부담 가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근로자들도 또 뭐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뭐 거의 뭐 토요일날 근무해 놓은 업체도 많고 또 특히 소상공인들은 거의 토요일날 일을 안 하면 그렇죠. 사실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요번에 그 최저임금 때문에 막 뭐 계속 몇 차례 회의했잖아요.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더라도 좀 이렇게 서서히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무제하는 그런 그 업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 물론 원자재 가격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또 인건비 상승되면 제품 가격이 또 올려받아야 되고 그 제품이 누구냐면 다 우리 또 국민들이 또 맞아요.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국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과 또 모든 게 같이 더불어 올라가면 또 서서히 저희들도 받는 충격도 완화될 텐데 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대표자민들이나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서서히 좀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현실에 맞도록 물론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그 어려운 여건에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또 그 직원들의 어떤 그 급여나 이런 거를 인상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 경제력이 어려우면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게 좀 현실에 맞도록 서로 상호 협의해서 잘 좀 이루어져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직원들의 종업원들의 뭐 급여를 뭐 이렇게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다 오르면 뭐 이런 노동 시간도 단축되고 또 임금도 올려주고 또 어느 정도 제품 가격도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적응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사실은 근로자들도 편하고 그렇죠. 또 우리 업체들도 또 힘들지 않게 또 경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게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이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민생 활력 온도 플러스 5도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이제 충북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경제가 원래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좀 침체돼 있다 그래서 또 작지만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체가 돼서 정부하고 그 내수진작해서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체돼서 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이렇게 해서 민생 온도 5도씨 올리자 한번 해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주 내용으로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온누리 상품권을 그 구매 목표는 한 1,000억 정도 전국적으로 1,000억 정도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나오는 물품이 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만든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팔아주자. 네. 팔아서 그 좀 사실 힘든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내수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체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분들 기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십시일반 도와서 하자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들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도 사서 사실 그거를 그 온누리 상품권을 사면 사실 전통시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뭐 상여금이 됐던 뭐 성과금이 됐던 그거로 주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십시일반 사서 또 그거 직원들이 가서 사면 또 상인들도 좋아하고 네네. 또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됐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함께 이제 TV 홈쇼핑 지원 사업도 이제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기업하고 어떤 지원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TV 홈쇼핑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홈앤쇼핑이 있거든요. 네, 홈쇼핑. 거기에 이제 저희 충북에 이제 본사나 네. 공장을 둔 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홍보비가 없잖아요. 뭐 그쵸. 대기업들은 다 예, 홍보비 예. 다 있어서 홍보를 했는데 네네. 이 진짜 제품을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팔로가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도와주자 그래갖고 그 예산은 그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2년 같으면 10개 업체, 한 업체당 한 그 입점 비용이 한 1,500만 원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억 5천 지원을 받아서 매년 10개씩 그 충북도하고 그 중소기업 중앙회 홈앤쇼핑하고 우리 본부하고 해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은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이렇게 또 판로에 해서 경영에 좀 도움을 주자 하는 그 제품을 한 10개씩 해서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소기업이 우리 충북 지역이 좀 약 타 지역보다 좀 부족하고 또 그 중소기업이 활기를 떼야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라는 건 또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중소기업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또 제도적 뒷받침 같은 거는 어떤가요? 사실은 그 이런 중소기업들이 사실 물론 이제 충북에도 중견기업도 있고 뭐 대기업도 있지만 거의 다 뭐 90%가 중소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 첫째는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그 뭐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네. 뭐 대출 받은 중소기업들은 막 도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중소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목표고 또 지금 충청북도도 항상 보면 뭐 각 지자체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유치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대기업 유치하고 큰 기업이 와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그 대기업이 오게 되면 따라오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한테는 더 나은 혜택을 줘야지만 살아남지. 그 저희들 따져보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대학생은 웬만큼만 지원해주면 다 자기 그렇죠. 알아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초등학생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네. 다 해야지만 네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런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뭐 그걸 갖다 다른 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자기가 조그만 기업을 일궈서 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갖고 포부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 갖고 특히 또 도민들 여러분들도 좀 뭐 어느 기업이 들어오면 예. 배제하지 마시고 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업 유치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대기업도 또 들어올 것이고 기반이 또 중소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경기도 이쪽 수도권 쪽의 그 자치단체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이 혜택이 굉장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뭐 수도권에 과밀됐다지만 지자체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 그렇죠. 내려옵니다. 예. 지역에 내려오면 첫째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시골에 오면 이 조업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산업단지가 하나 어느 지역에 들어온다면 사람이 종업원을 못 구해갖고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막 청주에서도 버스로 나르고 막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좀 도나 지자체에서 파악해서 그 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가 돼야지만 기업들이 자꾸 내려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충북 우리 도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은 20여 년간 이제 레미콘 업체 이제 대표를 또 운영하시고 레미콘 업체 운영을 하시고 또 아스콘 업체까지 일권의 사업가이자 또 도의원을 또 재선 의원을 또 하셨어요. 네. 우리 지역의 또 대표적인 정치가이시기도 하는데 앞으로 정치 계획 있으시겠죠? 글쎄요, 저는 이제 뭐 2019년도까지 하다가 지금 4년 네네. 동안 이제 이렇게 사업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일을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분간은 그냥 그 사업에 좀 더 열중을 하고 열중해서 우리 맡은 업무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그래도 회장으로서 열심히 잘했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그 재선 의원 하시면서 그 의회 또 의원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좀 제가 적극적으로 열정 있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맡으셨었죠? 네, 네. 네. 어떤 위원장을 하셨었죠 그때? 저 초선 때 행정문화위원장이었습니다. 행문위원장 하셨죠. 그리고 네. 또 후반기는 이제 원내대표. 맞아요. 후반기는 저희들 민주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뭐 지사님은 또 저희 당이고 그래서 네네네. 그 뭐 약간 가교 역할. 뭐 이제 제 의원을 한 8년 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네. 이제 뭐 지역에 이제 예산 네네. 갖다 주고 이제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에 있을 때 이제 양당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면 단체장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힘들 때
이제 가격화해서 네네네. 뭐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예, 예. 자기의 이 생각 뜻도 없이 그렇지만 그거를 설득해서 필요한 예산이 또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만 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일을 또 열심히 그렇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런 가격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도 그 뭐 양당이 여야 할 거 없이 굉장히 협치가 잘 됐던 걸로 큰 무리 없이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그래서 나는데 그 두 번째 할 때는 그 상대당 원내대표가 또 친구다 보니까 네네네. 서로 다 대화하고 또 물론 각 당끼리 가서 또 의원끼리 뭐 회의도 하고 의견 돌출해서 서로 다 상생하는 그런 활동이 지금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요. 하여간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서로 다 상생을 해야지 그렇죠. 맹목적으로 하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 정치에 대한 열정은 뜨겁게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네. 되네요. 자, 회장님이 중소기업 회장, 물론 충북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하시고요. 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레미콘 이사장을 아스콘 이사장 사실 13년 제가 했습니다. 네, 해서 거의 비슷한 그 조합이지만 레미콘 조합은 또 업체 수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 아스콘보다는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레미콘 그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 시시각각으로 계속 뭐 이 원자재 값도 1년에 몇 번씩 오르고 또 최근에 또 뭐 시멘트 값도 네, 2년 네. 동안에 네. 4번씩이나 올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운반비도 또 올려줘야 네. 되고 또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없고 다 올려줘야 되니까 그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제품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지 또 그걸 다 그렇죠. 정리가 돼서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건 이사장으로서 풀을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나 하여간 저 앞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제가 할 겁니다 해서 좀 그래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지 또 그분들도 다 중소기업인들인데 그럼요. 또 그분들도 잘 돼야지만 또 우리 충북에 나름대로 역할도 할 수 있어서 하여간 그렇게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가 좀 좋아야 뭐 레미콘 그 업체들도 좀 좋아질 텐데 지역 건설 경기가 요즘 어떤가요? 지금 건설도 지금 뭐 물론 저희들이 건설 회사에 납품을 하고 또 뭐 관공서에 납품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 회사도 또 뭐 대기업이 됐던 중견기업이 됐던 아파트를 지면 그렇죠.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분양가가 또 올라가면 그게 다 국민들한테 또 맞아요. 도민들한테 예, 또 예. 다시 도대로 부담이 가잖아요.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이 우리 충북에 현재는 그래도 뭐 다른 지역보다도 이 특히 충북의 청주는 활성화를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송주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 짓고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싸게 제품 납품 받아서 자기들도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은 또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다 마찰도 생기고 막 서로 다 대화하다 보면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있어서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뭐 그 사람들 공사 기간에 원만하게 되고 또 적당한 완벽한 제품 갖다 주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 기업 운영에 나름 철학이 있으실 텐데 우리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학은 없고요. 네. 제가 그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조그만 사업부터 사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사업도 하면서 나이도 하나씩 뭐 30대도 되고 40대 되고 50대 현재는 60대지만 이게 모든 사업이 저도 물론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부모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시대 변화에 적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자꾸 변할수록 거기에 자기도 변해서 뭐 사업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뭐 건설업이 됐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고 네.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을 해야지 막상 뭐 돈이 따라서 선뜻 아무거나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늘 보면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도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변화와 예. 성실. 그래야지만 사업을 운영을 하지 그냥 뭐 있는 자리에서 안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은 앞서가는데 항상 그 사람은 뒤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거는 그 본인이 약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주변의 변화를 잘 파악을 해서 변화에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수해로 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많이 복구가 되셨나요? 큰 피해는 아니고요. 그냥 그 계산에 있는 그 회사가 예. 조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뭐 큰 피해는 아니고요. 근데 저보다도 뭐 다른 그 농민들이 그렇죠. 피해를 맞아요. 많이 네. 봐서 계산은 사실 도내에서 제일 많이 피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거기가 참 농민들은 하루 한 해 이 수확을 앞두고 이 피해를 입으면 한 해 수확 그냥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수해 났을 때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뭐 지원도 좀 하고 했는데 그 참 막막하고요. 그 참 그분들 뭐 농산물도 그렇지만 또 집이 또 물에 잠겨서 막 그렇죠. 뭔가 살림살이 다 꺼내놓고 막 청소하시는 거 보고 참 안타깝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중소기업이 기반이 돼서 우리 충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중소기업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이 애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현안 문제가 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업체가 생산되는 물품을 꼭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사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중소기업의 발전과 또 충북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 중소기업 최병윤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